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구지역 발생으로 인해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지난달 25일자로 모두 해제됐는데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다행히 이번 구제역은 큰 피해 없이 종료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성공적인 방역이라는 평가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책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축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정석찬 본부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정석찬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 11월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수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그 후에 지금까지 저희 초대석에서 여러 차례 초청을 했는데 사양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습니까? 네, 저는 수의학을 전공하고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그 연구 업무를 시작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구관, 검역본부에서 세균질병과와 조리질병과장, 그리고 동물질병부장을 거치면서 공직생활 32년 동안 오직 그 가축 질병에 대한 연구와 방역, 그리고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오직 한 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지만은 최근에 그 구제역이나 AI 질병 발생으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컸고, 또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의 위험성이 증가되면서 우리 축산업이 매우 위험한 시기에 본부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방역지원본부의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특히 그 겨울철의 위험 시기인 그 구제역이나 AI의 방제를 위해서 방역에 좀 더 촘촘하게 점검하다 보니 여러 차례 그 출연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안성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 농가와 그 국민들이 가축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풀어드리고, 또 방역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리 방역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 오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1월 28일 날 금년 들어 이제 구제역이 처음 발생을 해서 축산 농가들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제역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의 환경에서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고, 지난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긴급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이 백신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3월 18일까지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나 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겨울철뿐만 아니라 봄철에도 구제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28일과 29일에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이틀 뒤에 1월 31일에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는 총 3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충주에서 발생한 이후에
그 3주간이 지나는 동안에는 구제역이 추가 발생이 없었고 발생한 그 농장의 주변 3km 반경에 대해서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2월 25일에 방역 지역의 이동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그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고비는 한 단계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역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특히 자연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어서 이 축산 환경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가축에 있어서 백신 항체가 낮아지는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그 가축 농가에 있어서는 그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3월 말까지는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제역은 조류 인플루엔자 AI라고 하죠. 겨울철이면은 연례 행사처럼 이제 발생을 하는 악성 가축 질병인데요.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경로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전염이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그 소, 돼지, 염소와 같은 발굽이 2개로 갈라진 동물에서만 감염되는 가축 전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고 구제역은 발생할 경우에 그 국제 무역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발생하면은 즉시 세계 동물 보건 기구인 OI에 보고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구제역의 증상은 고열과 식욕 부진 그리고 이제 침 흘림 증상을 나타내고 특히 그 입 주변이나 콧등, 젖꼭지 또 발굽에 그 물집이나 또 딱지, 궤양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입이나 혀에 그 나타난 상처 때문에 사료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젖소의 경우에는 젖 생산량이 50% 정도 감소를 하고 특히 그 어린 가축에 감염될 경우에는 50%까지 폐사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제적으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입니다. 그 구제역의 원인으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이제 가축에 감염되어서 발생하는데 세계적으로 그 바이러스는 O, A, C, 아시아 일형 등 전체적으로 그 7가지 혈청형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우리나라에서 그 2000년 이후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 총 11차례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3차례는 A형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O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 O형과 A형 두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의 그 바이러스는 코나 입 등 호흡 기도와 그리고 그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주요 그 전파 경로는 4가지로 알려져 있고 그 전파력은 매우 강한 전염병입니다. 그 첫째 전염 경로는 그 바이러스가 수포가 터지면서 바이러스가 배출되거나 또는 침이나 유접, 분뇨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설되어 이들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두 번째로는 감염 지역 내에 사람이나 차량 또는 지 등이 이제 오염되어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경우와 또 오염된 식육이나 식육 축산물과 같은 축산물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전염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농장에 이제 주로 서식하고 있는 야생 쥐라든가 또 고양이, 개 등을 통해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해서 기계적인 전염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는 공기에 의해서도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제역 하면은 아마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뭐 모든 국민들한테도 그 악몽으로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제 6개월간 지속된 구제역 사태가 떠오릅니다. 재난으로까지 불렸던 그 당시 구제역 피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그 당시 생각을 하면 지금도 참 가슴 아프고 슬픈 기억인데요. 불행히도 2010년도 그 11월 28일에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하여 2011년 4월 21일까지 약 그 145일 동안에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6,241농가에 감염해서 소가 약 15만 마리, 돼지는 330만 마리 해서 총 약 350만 마리가 살처분하여 매몰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피해액은 그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해서 약 2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그 방역 사상 초유의 일로 저희들이 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예, 구제역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발병을 하면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데요. 지난 가을부터 축산 농가와 농협, 방역 당국 등이 이제 한 마음으로 방역에 힘을 쏟아서 그런 노력으로 올겨울은 무사히 넘어가는가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1월 말에요. 처음 신고를 접하고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네, 방역기관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 금년을 AI와 그 구제역 발생이 없는 원년을 목표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들 질병이 주로 위험한 시기인 겨울철인 그 지난 10월부터 AI 구제역 특별 방역 기관으로 정하고 축산 농가에 대한 그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또 방역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는 등 그 총력적인 방역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전국의 소, 돼지, 염소와 같은 우제류 동물의 그 연 2회에 걸쳐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러한 방역 활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충주와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너무 그 저희들이 아쉬움이 컸습니다. 특히 그 축산 농가의 그 피해와 실험을 생각할 때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구제역은 이제 전파력이 강한 급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발생 초기에 이루어지는 방역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그 지난 1월 28일 그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으로 보이는 그 침 흘림의 증상이 이제 바로 신고되자마자 저희 그 방역 본부의 초동 방역 팀이 농장에 바로 투입돼서 농장의 모든 이동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더 이상의 그 확산 방지를 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 당일에 바로 그 가축 방역 심의회를 개최해서 해당 농장에 대한 모든 가축을 살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기도 이번에 발생한 그 경기도를 포함해서 인접한 충남북 지역과 세종, 대전을 포함해서 그 축산 관계 시설을 소독하기 위해서 그 축산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 발생 농장의 그 10km 반경이 상당히 위험한데 그 발생 농장 10km 반경 방역 지역과 그 발생 농장과 관련된 역학 농가에 대해서 그 구제역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매일 그 전화로 예찰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그 안성 지역에 인접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긴급 백신을 접종을 해서 신속한 초기에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 또 안성시에서 다른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되고 다음 날 확진되자 저희들이 위험 경보 단계를 당초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심각 단계에 준하는 그러한 방역 조치들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월 31일에 이제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48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하였고 전국의 긴급 백신 접종을 2월 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주간 동안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가축 시장 폐쇄와 또 축산 농가의 모임을 금지하였고 이와 더불어 소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협 등 군부대의 모든 가용한 소독 차량을 동원해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그런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네요. 특히 올해 구제역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발생을 해서 특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방역본부도 설 명절 연휴를 모두 반납하고 전 직원 비상체제로 근무를 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저희 방역본부도 지난 설 명절뿐만 아니라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면서 방역 현장 근무나 또 전화 예찰 업무, 또 상황실 업무 등을 하느라 모든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 이제 방역본부가 구제역 의심 증상이 신고되면은 바로 발생 농장별로 2명의 초동 방역 팀이 투입돼서 농장에 대한 모든 이동 통제를 하고 또 출입자에 대한 소독 등으로 해서 이제 구제역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농장으로 전파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 농장과 관련된 역학 농가가 이번에 744개 농장이 있고 또 발생 농장 인근이 가장 위험한데 인근 10km 반경 내에 있는 농장과 또 발생 지역에 인근한 축산 농가 모두 한 만여 농가가 있었습니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 우리 전화예찰 요원이 2주일 동안 매일 전화예찰로 해서 구제역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구제역 검사를 위한 시로 채취나 또 방역 취약한 농가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지도와 점검 등 구제역 방역 업무를 하느라 매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 현장 업무는 저희 방역본부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축산업을 우리가 지킨다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추가 발생이 없어서 모두의 노력이 이번에 구제역 확산 방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는 이제 첫 발생 신고부터 발생 2주차까지 구제역 차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구제역은 발생 후 첫 이제 2주 초동 방역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복기라고 해서 이제 보통 한 3 내지 5일이지만은 최대 잠복기는 약 14일로 좀 깁니다. 그래서 이 잠복기라는 것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가축의 체내에 감염되고 나서 아무리 늦어도 14일 이내에는 증상을 나타낸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2주간의 잠복 기간에는
그 임상 증상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침이나 유접, 분뇨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축산 환경에 이제 오염을 시키고 또 사람이나 차량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주변 농장으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동방역이 2주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발생 농장과 관련이 있는 역학 농가와 또 오염 위험성이 높은 그 인근 지역의 그 10km 반경에 있는 그 농장을 그 방역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 14일 동안 그 모든 가축의 이동을 통제를 하고 그 모든 가축에 대해서 면밀히 구제역 임상 증상이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혹시나 바이러스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한 긴급 백신을 접종을 해서 가축에 대한 방어력을 좀 높여서 전국으로 확산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전적인 여러 가지 접종과 이 신속한 초동 대처가 이번에 그 구제역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2010년에 이제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겪고 나서 2011년부터는 모든 그 농가 전국적으로 그 백신 접종을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마다 이 구제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원인은 혹시 밝혀졌습니까? 구제역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역학 조사 중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 발생한 농장에서 분리한 그 바이러스가 O형 바이러스로서 그 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검역본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상동성이 그 지난해 중국 기주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그 99.5%로 가장 그 일치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러스는 유전자 이렇게 지도를 그릴 때 같은 계열에 속하는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우리나라의 기존에 그 발생하였던 그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서 새로이 바이러스가 유입돼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발생 농장 간 1차 그 안성에서 발생해서 다른 농장으로 전염된 원인은 일단 발생 농장의 주변 그 환경이나 도로에 오염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그 사람이나 차량에 묻어서 다른 농장으로 전염된 것으로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 또한 역시 그 검역본부에서 더 역학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히 알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두 곳의 농장, 안성과 충주도 모두 정상적으로 백신 접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생했던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은 당연히 이제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신 접종 가축은 통상적으로 그 가축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면은 이제 방어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질병의 백신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제역의 백신도
백신 접종만으로 100%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백신 접종과 더불어 소독 등의 차단 방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그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이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백신의 보관이나 또는 취급 또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먼저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백신을 구매한 후에 보통 백신은 2 내지 8도씨에서 냉장 보관해야 되는데 백신을 그 냉동 보관해서 얼리거나 또는 실온에 이제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면은 내용물이 변질되기 때문에 효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접종량이 적게 그 접종되는 경우가 많고 또 많은 개체를 접종하다 보면은 일부 이제 누락되는 개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체들에서는 사실 방어력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그 방어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는 데는 약 2 내지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구제역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거나 또는 가축 자신이 이제 면역력이 좀 낮아가지고 또 백신을 접종해도 면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허약 체질인 경우에도 구제역 백신을 접종을 했지만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발생한 농가에서도 일부 개체에서는 그 구제역 백신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구제역 차단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뭐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그 방역 개선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최근에 이제 구제역이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4-15년에는 구제역이 185건이 발생을 했고 또 2016년에는 21건, 그 다음에 2017년에는 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건만 발생을 했고 이번에 2개 지역에서 3농장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구제역은 뭐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하고 인접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거의 뭐 상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 이제 여행객이나 또는 불법 휴대 축산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언제든지 유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역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우선의 국경 검역을 강화해서 불법 휴대 축산물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또 축산 농가에서는 이러한 구제역 발생 국가로 여행을 가는 것을 사실 좀 자제를 하고 가더라도 또 가축 농가에 방문하거나 또는 가축을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평소에 소독이라든가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면은 농가에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구제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 다각도로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 이제 축산 농가들은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축산물 안전성을 의심하는 그런 시선이거든요. 이 구제역이 발생을 해도 이 사람이 먹는 데는 안전한 겁니까? 괜찮습니까?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AI 같은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제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소, 돼지, 염소와 같은 발굽이 2개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만 감염이 되는 동물 전용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사람에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감염된 고기를 설사 사람이 섭취하더라도 그 사람의 해가 없다는 것이 이제 학술적으로 국제사회에 공인이 되어 있고, 또 지난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에 11차례나 이제 구제역이 발생하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구제역에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더구나 그 구제역이 감염이 되면은 그 농장에 있는 모든 가축은 살처분하기 때문에 그 시중에 이제 유통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시중에 유통되는, 그래서 뭐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유, 그 말씀드리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 잘 알려진 AI나 구제역 외에도 새로운 가축 질병이 등장을 해서 우리 축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전염병입니다. ASF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어떤 질병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출혈열이 특징인 돼지 바이러스성 질병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해외 악성 전염병입니다. 예. 그 이 질병도 구제역이나 AI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국제 무역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즉시 세계동물보건기구인 OI에 신고해야 되는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1종 전염병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돼지는 보통 그 4일에서 19일간의 그 잠복기를 가지고, 보통은 아무런 증상 없이 이렇게 갑자기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병원성 정도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일반적으로 고열이나 식욕 부진, 또 구토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나 이 복부 이런 허벅지 이쪽의 부분에 그 출혈 반점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급성의 경우에는 보통 그 3 내지 7일 이내에 폐사를 하게 되는데, 거의 뭐 폐사율이 100%에 가까운 그런 무서운 질병으로서 이게 굉장히 그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감염된 돼지는 그 침이나 분뇨 등으로 바이러스가 배설돼서 이제 주변 환경에 똑같이 오염을 시킬 수가 있고,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서 이제 농가로 전염이 되는데요. 또한 그 아프리카에서는 그 연진드기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진드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아직까지 이제 치료법이라든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양돈 산업에는 구제역을 능가하여 굉장히 그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 다행인 것은 이제 사육 돼지나 멧돼지 등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이 가능하고 사람에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다행스러운. 예, 그렇군요. 예. 그 파괴력이 구제역을 훨씬 능가하고 거의 뭐 100% 폐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백신이나 또는 치료 방법이 없는 정말 그 무서운 질병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생을 했다는 이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을까요? 네, 그 세계적으로 확산한 그 이유는 뭐 무역이라든가 여행 등 이제 국제 교류가 이제 최근에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1921년에 케냐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에 이제 나이제리아나 잠비아 등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풍토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항이나 이제
그 항만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1957년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으로 이제 전염이 되었는데 이때 그 유럽에서는 1990년대 말까지 건절을 하지 못하고 겨우 이제 90년대 말에서야 이제 건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2007년에 다시 이제 동유럽의 조지아 공화국을 통해서 러시아, 헝가리, 또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벨기에 등으로 확산되었고, 지금까지 이 질병은 아프리카 29개국을 포함해서 그 유럽이 13개국, 아시아가 3개국 등 한 총 45개국에 이 질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8월 3일 그 중국 랴오닝 성에서 첫 발생한 이후에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고 금년 연초인 1월 15일에는 그 몽골에서도 발생하였고 또 최근에 그 2월 19일에는 그 베트남에서 발생해서 접차 그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입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그 과거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그 전파는 항공기라든가 선박에 있는 남은 음식물을 대지에 급여했기 때문에 발생을 해서 이러한 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남은 그 음식물 잔반은 완전히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럽의 국가 내에서 국가 간의 전파는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이제 국가 간 이동하면서 전염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바이러스는 그 80도씨 약 한 30분 가열하면은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가열 처리하거나 건조, 훈연한 그 햄이나 소세지, 육포 등은 3일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축산물 가공품에 의해서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국에서 발생을 했다면 이제 바로 우리 코미까지 왔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 이 그 무서운 돼지 열병이 발생을 한다면 축산농가에는 뭐 굉장히 그 재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대책이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까? 네,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이제 최근 중국이나 베트남 등 주변 국가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경 검역을 강화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 관계자, 특히 이제 돼지 농가에서는 이러한 발생 국가로 여행을 가는 것을 가급적이면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가더라도 축산 농가를 방문하거나 그 가축하고는 접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국하고 난 이후에는 약 일주일 동안 자기 농장 방문을 안 하는 게 질병을 막는 1차적인 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열병이 발생한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국가들은 이미 그 구제역도 발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이미 구제역 발생하는 국가는 그 축산물, 가열되지 않은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들 축산물이나 또는 그 살아있는 가축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감염될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그 위험한 유입 경로는 그 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물을 그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나라 공항에서 그 여행객이 가져온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그 돼지 아프리카 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공항만에서는 이러한 발생 국가의 위험한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불법 휴대축산물을 검사를 강화해서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 급선무고, 또한 우리나라에는 축산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그 국제 우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불법 축산물이 못 들어오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 질병이 유입되더라도 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그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농가에서 소독 등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또 만약에 의심 신고가 있으면은 그 관계 당국에 1588-4060 또 1588-4060 예, 그 1666-0682 번호로 빨리 신고를 해야 초동 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농가가 이제 잔반을 급여하는 농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농가, 그리고 야생 멧돼지 사육하는 농가, 그리고 이제 밀집 지역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그 예찰과 또 집중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축산물이 우리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이르렀고요. 앞으로 그 중요성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 돼지고기는 한때 쌀을 제치고 제1의 식량이 된 뭐 그런 사례도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구제역과 AI 또는 돼지열병과 같은 이런 가축 질병을 그 관리하고 차단하고 방역하는 이런 그 방역 본부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람의 건강은 동물 또 환경의 건강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건강은 하나다라는 개념의 이제 원헬스 차원에서 우리 그 가축 방역과 축산물 안전성은 사회적으로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역본부는 이제 1999년 처음으로 이제 설립되어서 금년이 이제 20년 되는 해인데, 농림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 현장에서 그 효율적인 가축 방역과 위생 관리를 통해서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 발전과 그 양축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축 방역 업무를 위해서 현재 그 333명의 가축 방역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의 그 해외 악성 전염병뿐만 아니라 그 브루셀라병이라든가 결핵병, 또 돼지 열병, 오제스키병, 뉴캐슬병 등에 대한 가축 전염병을 조기에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 그 검사 시료 채취라든가 예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축산 농가로부터 그 민원 상담을 접수를 하고, 그 맞춤형 방역 정보를 갖다가 농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국 가축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질병 예방과 또 조기 검색을 위해서 전화 예찰을 하고 있고, 교육 홍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구제역 AI 등 의사 환축이 발생할 때는 바로 저희 초동 방역팀이 농장에 투입돼서 가장 먼저 일선에서 질병 전파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축산 가축에 대한 모든 사육이라든가 농장 위치 또는 관리, 방역에 관한 축산 농장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것을
가축 방역과 또는 질병 확산 방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방역본부는 그 농장 현장을 가기 위해서 그 방역 차량을 장시간 동안 운전을 또 하고 있고, 또 소나 이 소 같은 그 대가축이나 또 야생 멧돼지 같은 그런 경우에 이제 체열할 때 우리가 안전사고에 항상 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구제역이나 AI 등이 이제 매우 자주 이제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 방역본부의 방역사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힘든 방역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직무에 비해서 저희들 그 처우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서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서 앞으로 이러한 그 처우 개선 부분은 반드시 좀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방역 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축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와 오늘 방송을 지켜보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축 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없이는 그 축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업의 안전성 확보 없이는 그 사람의 건강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축 방역은 그 축산 농가와 정부, 지자체 그리고 모든 그 축산 농가가 서로 협력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축위생 방역 지원 본부에서도 그 우리 축산업을 지키고 국민 안전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가축 질병 발생에 따라 가지고 그 차량 소독이나 이동 통제 등으로 인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그 조치임을 갖다가 이해해 주시고 가축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 안성 충주 지역에서는 이동 제한이 지난 2월 25일에 해제되었지만은 주변에 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등에서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들 질병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로 유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축산 농가에서는 이러한 그 해외 악성 전염병의 유입 방지와 또 가축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그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그 소독 등 농가 자율 방역에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그 축산업의 안전과 방역 그리고 우리 식량 안보에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않으시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방역본부의 역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구제역 청정국 또는 그런 가축 질병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제역과 AI,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악성 가축 질병의 발생과 유입은 국내 축산업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농가는 백신 접종과 소독 등 방역을 일상생활화하고 검역당국은 변이가 일어나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반영해 그에 맞는 백신을 처방하고 사전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 방역 요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수의지 공무원 기피 현상이 계속된다면 악성 가축 질병 재발은 예고된 인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